예전에 어떤 조선소에 가서 질문하는데 그 조선소 용적공한테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일하시느라고 덥지요? 이러니까 예? 그러는 거. 다시 기막이를 뽑으면서 뭐라고요? 하는 일하시느라 많이 덥죠? 예! 하고 끝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생각을 안 한 아니한 질문일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을 또 편집해서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슬처럼 떨어진 땀방울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건데 그걸 다시 증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터뷰를 준비하기 앞서서 물론 앞부분에 섭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인물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논외로 두고요. 인터뷰 당사자를 정했고 인터뷰로서 내가 인터뷰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거는 아무래도 인터뷰 시트죠. 질문지죠. 이거가 잘 나와야 돼요, 사실. 그 인터뷰 시트를 작성을 먼저 한 뒤에 이걸 가능하면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버려야 되죠. 이 제일 나쁜 경우가 들고 읽는 경우.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한다면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인터뷰의 원칙에 제일 큰 거를 둔다면 인터뷰는 신문도 아니고 대화라는 것. 마치 이 사람이 누군가 가해자라 한다 하더라도 보다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대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신문식으로 가서는 어느 단계에서 방음하게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무장 해제를 하고 내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대화라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바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려운 것처럼 인터뷰 질문지가 필요한 부분들도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터뷰 질문지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의 어떤 흐름이랄까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을 툭 던졌다 했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막을 탁 쳐버린 순간 다음 질문이 안 나오겠죠. 그 대화란 것이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대단히 넓은 데서부터 천천히 그 개인적인 것까지 다가가고 개인적인 걸 더 넘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좀 각본같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흐름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흐름 안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질문이 들어갔을 때 적절한 답이 나올지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야기 순서를 달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것도 경험을 기초로 하겠지만 이야기를 잘 끌어내기 위한 방식들 이러한 것들이 좀 탐색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잘 반영된 게 이 질문지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지가 전체 흐름을 담아내고 그 흐름 하에서 내가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질문지가 좀 촘촘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일반적인 질문이라면 뭐 브로드한 데서 내로하게 갈 거고요. 뭐 퍼블릭한 데서 프라이빗한 쪽으로 이렇게 가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부분 말고 어떤 질문에 다음 질문이 이 질문일 때 그 질문에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거죠. 이것들이 내가 질문하고 실제 답을 하면서 그 질문과 답을 스스로가 정리해 보면서 보다 명확한 그물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듣고자 하는 어떤 답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잘 아는 거 아닐 때가 많죠. 우리는 매일 만난다고 하지만 표면적인 어떤 관계만 형성이 돼 있고 이면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안 다치고 서로 모르는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르는 상태를 좀 더 파헤치고 싶거든요. 이럴 때는 보다 더 촘촘한 질문들이 이
내 이면적인 바닥까지 다다르게 하는 중요한 단초란 거죠. 그래서 초반에 다큐멘터리 인터뷰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 거울을 보고 인터뷰하고 자기가 답을 해보고 질문과 답과 그 답에 대한 걸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질문이 어때야 할 때 효과적으로 그 다음 질문 또는 내가 얻고자 하는 주제에 가까운 질문으로 갈 수 있을지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계속 준비되다 보면 주제 몇 개만 가지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 단계로 쭉 이어가는 그 습관적으로 좀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갑자기 잘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인터뷰를 갑자기 잘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미러링을 하죠. 이렇게 거울을 보고 뭐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것처럼 계속 주고받는 대화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상상하고 또 채워내고 하면서 이분에 대한 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만한 수준의 깊이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뭐 10시간, 20시간, 30시간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얕은 질문보다도 짧은 시간인데 관계 매점을 하고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담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준비된 질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좀 루틴하게 일상들을 촬영하다 보면 마치 나는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이분을 이해하는 것처럼 또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다 아는 양 질문도 그렇게 얕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오지 않아요,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면서 그 이면까지 들어간다는 좀 결심을 하고 들어가야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뜻밖의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뭐 100일을 촬영했던 1년을 촬영했던 그분한테서 대단히 뜻밖의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본다면 반복이라는 데 두고 싶어요. 그건 같은 인터뷰 내용일지라도 내가 주제를 찾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오늘도 2번 할 수 있고 똑같은 질문을 다음 질문에서 다음 인터뷰에서 또 할 수도 있고 또 하면서 이야기의 깊이를 계속 쌓아간다 할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인터뷰에도 그 질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 질문을 왜 했을까? 그때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참 하지 않았네? 뭐 아니면 나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도 그 질문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돼요. 자기 혼자 다니면서 뭔가 생각을 반추한다는 거죠. 그 반추한 생각들이 조금 더 정돈돼 있고 좀 핵심에 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인터뷰의 내용의 깊이를 찾아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다큐멘터리가 가진 일상성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요.